건강은 결국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꼽은 건강의 가장 큰 영향 1순위는 유전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나는 돈이 없으니 건강도 끝이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읽으면요. 돈을 많이 쓰라는 말이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공개한 2025년 건강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왜 사람들이 건강의 1순위를 돈이라고 느끼는지, 그리고 돈이 부족해도 지금 당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한 달에 큰돈 들이지 않고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루틴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건강은 타고난 유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돈이 많지 않아도 방향만 맞으면 건강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이 2문장입니다. 먼저 조사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볼게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요인 1순위가 수입과 사회적 수준이 33.3%로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이 운동시설이나 공원 같은 환경이 14.8%, 유전적 요인이 12.8%, 개인의 생활습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11.5%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건강은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돈을 1순위로 꼽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결국 돈과 연결되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병원 한번 가려면 교통비가 들고 약값이 들고 건강식 좀 챙기려면 장바구니 가격이 오르고 운동하려면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하기로는 건강의 문 앞에 돈이라는 문지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돈을 1순위로 꼽았다는 겁니다. 20대와 30대도 40대와 50대도 60대도 다 돈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답했어요. 다만 이 순위는 달랐는데요. 20대에서 50대는 운동시설이나 공원 같은 환경을 더 중요하게 봤고 60대는 생활습관과 극복 기술을 2번째로 꼽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환경보다 내 습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60대 이후에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가 건강의 승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이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서가 35.8%였어요. 그리고 일상이 바빠 시간이 없어서가 20.7%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본인을 탓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이 너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과 시간이 빠듯하면 좋은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오늘 영상은 자기 탓을 멈추고 내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냐? 그리고 아픈 기간을 빼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나이는 몇 살이냐? 평균으로 보면 기대 수명은 83.8세,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나이는 78.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 가까이까지는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현실이 바로 나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27만 3천 원인데 실제로 쓰는 돈은 한 달 평균 13만 9천 원이었어요. 적정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거의 절반만 쓰고 있는 셈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은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3시간만 쓰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돈과 시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돈은 어디에 쓰냐고 물었더니 식단이 42.3%로 가장 많았고 운동이 28.8%, 병원 치료가 16.1% 순이었어요. 반면 시간은 어디에 쓰냐고 물으면 운동이 51.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운동은 비교적 돈이 적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하려는 분들이 많고 식단은 돈이 들어가는 영역이라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 돈이 많이 드는 건강 말고 돈이 적게 들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강으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돈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이 부족해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3가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이 아니라 동선을 바꾸는 겁니다. 운동은 체육관 등록부터 떠올리면 바로 포기하게 돼요. 대신 내 동선을 운동이 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1층만이라도 걸어보는 거예요. 집 앞 편의점까지도 차를 타고 가셨다면 오늘부터는 걸어서 다녀오고요. 하루에 딱 10분만 빠르게 걷는 시간을 만들면 그게 일주일에 70분입니다. 여기에 집안일 할 때 일부러 크게 팔을 흔들고 허리를 펴고 걸음수를 늘리면 운동 시간이 따로 필요 없어진 느낌이 들어요. 중요한 건 내 몸이 숨이 조금 찬 구간이 하루에 1번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많든 적든 내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식이라는 이름의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솔직히 요즘 마트 가면 뭐 하나 집기가 무섭죠. 그래서 건강식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식의 핵심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흰밥 양을 조금만 줄이고 단백질 1가지를 꼭 넣고 채소 1접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식사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꼭 소고기만이 아니에요. 달걀,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 이런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비싼 샐러드가 아니라 제철 채소 1봉지 사서 데쳐서 반찬으로 두고 국에 넣고 비빔밥에 넣는 방식으로 충분해요. 여기서 실수 하나 짚어드릴게요. 건강을 위해 돈을 쓴다면서 음료나 간식에 매일 조금씩 새는 돈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커피 1잔, 빵 하나 이런 게 쌓이면 한 달이 금방이에요. 그 돈을 줄이고 집에서 물, 제철 과일, 달걀로 바꾸는 게 진짜 건강 투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돈과 건강에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를 잡아드릴게요.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 영양제에 먼저 큰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필요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 식사와 수면이 무너진 상태에서 영양제만 늘리면 몸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 먹다만 영양제통이 여러 개 있으시다면 이번 달은 새로 사기 전에 먼저 2주만 해보세요. 저녁 늦은 간식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잠드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기고 걷기를 하루 10분만 붙여보는 겁니다. 이런 기본이 잡히면 그때 영양제가 필요한지 정말 내 몸에 맞는지 판단이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는 병원비가 터지기 전에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돈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의 상당 부분이 바로 병원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 작은 점검을 꾸준히 하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싸게 먹히는 길이에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신 분들은 꼭 챙기시고요. 혈압이나 혈당이 경계선이라고 들으셨다면 약을 무서워하기보다 생활습관과 함께 전문의와 상의해서 관리 계획을 잡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생겼을 때 참다가 한 번에 큰 치료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돈도 더 들고 몸도 더 힘들어요. 작은 이상 신호를 빨리 잡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건강입니다. 여기서 생활 속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67세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박정순 어르신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헬스장 비용이 부담돼서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모임을 알게 됐고 매주 정해진 요일에 동네 사람들과 공원을 걷기 시작했죠. 처음엔 15분도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숨이 덜 차고 계단이 조금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걷기였다는 겁니다. 혼자 하면 의지가 흔들리지만 같이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드려요. 이번 주는 운동 시간을 5.3시간에서 8.0시간으로 갑자기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패합니다. 대신 5.3시간에 30분만 더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이면 하루로 치면 4분 정도입니다.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 작은 추가가 한 달이면 2시간이 되고 3달이면 6시간이 됩니다. 몸은 이런 누적에 반응해요.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적정 비용이 27만 3천 원인데 실제로 13만 9천 원을 쓰고 있다. 이 숫자를 보고 내가 너무 적게 쓰나?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돈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느냐예요.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지출에서 월 2만 원만 빼도 그 돈으로 달걀, 두부, 제철 채소를 더 살 수 있고 대중교통 한두 번 덜 타고 걸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돈과 건강에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를 잡아드릴게요.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 영양제에 먼저 큰 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필요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 식사와 수면이 무너진 상태에서 영양제만 늘리면 몸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 먹다만 영양제통이 여러 개 있으시다면 이번 달은 새로 사기 전에 먼저 2주만 해보세요. 저녁 늦은 간식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잠드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기고 걷기를 하루 10분만 붙여보는 겁니다. 이런 기본이 잡히면 그때 영양제가 필요한지 정말 내 몸에 맞는지 판단이 훨씬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 미션 하나 드릴게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건강을 위해 한 달에 어느 정도 쓰고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건 식단인지 운동인지 병원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 딱 하나 바꿀 건 뭔지요. 남의 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게 의지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1순위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돈이 없으면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막고 돈이 적게 들어도 효과가 큰 선택을 하면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선을 바꾸고 식단에서 낭비를 줄이고 병원비가 터지기 전에 점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돈을 덜 쓰면서도 건강을 더 챙기는 장보기 목록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관절 부담 적은 운동 루틴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지키면 더 쉬워집니다.